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을 스튜디오에 초대해 말씀을 들어보고 또 함께 공감해보는 오늘 이 사람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 길고양이들을 도심 생태계의 주요 일원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구 길고양이 보호협회 이율리아 대표를 모시고 길고양이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길고양이 보호협회 이율리아라고 합니다. 네. 길고양이로 불리우는 동네 고양이, 어느덧 도심 생태계의 주요 일원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들과 인간이 어떻게 하면 따뜻한 공존을 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마음으로 돌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대구시와 각 지자체들이 이런 동물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앞다투어 펼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놀이터를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그에 따른 유기나 학대 등 이런 부작용들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유기견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길고양이 문제 또한 가볍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대구를 비롯한 길고양이 실태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을 넘어서면서 네 가구당 한 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네. 그로 인해서 반려동물 산업도 함께 성장을 하게 되고 어두운 이면이라고 또 볼 수 있는 불법 번식장 그리고 또 공장식 번식장 또 나아가서는 펫샵을 통해서 쉽게 분양을 받고 쉽게 키울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되기 전에 또 쉽게 방치되고 학대되고 버려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버려진 유기견과 유기묘, 특히 유기묘들은 길거리를 떠돌게 되면서 개체수 증식을 하게 되고 길고양이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요. 네. 가장 최근 연구에 의하면 길고양이 서식 실태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8만여 마리, 네. 그리고 부산은 19만 5천여 마리, 대구는 27만여 마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구가 서울과 부산보다 더 많게 나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인구가 서울과 부산이 더 많다 보니까 길고양이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예상을 깨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대구가 오히려 이렇게 27만 마리로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길고양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구가 이렇게 27만여 마리로 서울과 부산에 비해서 많게 느껴지는 것은 2012년 이래 TNR 시행 등으로 대구시도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서울과 부산에 비해서 개체수 조절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다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TNR이라고 하면 네. 포획하고 중성화 수술하고 제자리 방사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도적인 개체수 조절 방법인데요. 네. 이 TNR 예산이 대구시 예산과 각 지자체의 구비가 책정이 돼서 예산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인식 개선이 좀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부족하고 이 부족한 예산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더군다나 또 중요한 것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에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포획과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역할을 지금은 길고양이 돌봄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는 상황인데요. 길고양이 인식이 부족한 그런 지역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길고양이 포획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급식소는 물론이고 그 봉사자들의 활동 자체마저도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없어서 이렇게 27만여 마리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숫자가 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예산과 환경적 영향 때문에 이 중성화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그럼 누가 포획을 하고 수술을 하고 관리를 하는지가 사실 궁금한데요. 아무리 개체수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동물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이런 불임 수술을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칫하면은 동물 학대다 이런 논란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말 그대로 TNR은 가장 인도적인 개체수 조절 방법이어야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아픈 개체인지 아니면 임신 중인지 아니면 또 출산 후에 수유 중인지 충분한 사전 관찰과
또 준비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아주 어려운 작업인데요. 네. 이런 작업 자체가 지금 현재로는 길고양이 돌봄 활동을 하는 봉사자 이외에도 일반 주민분들, 그러니까 길고양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때때로 비인도적인 그런 결과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등록을 시키고 그분들을 통해서 포획과 사후 관리에 좀 효율성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들이 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9년 대구시 최초로 달서구가 길고양이 급식소에 관심을 갖고 운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급식소를 운영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사료 같은 이런 운영 경비 충당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2019년 대구시에서 길고양이 지정급식소를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네. 그래서 각 지자체들이 적게는 1개소에서 많게는 4개소까지 그렇게 지금은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 중이지만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기준으로는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반대 민원을 우려한 그런 이유 때문에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길고양이 급식소는 지자체에서 작은 나무 급식소를 제공을 해주면 네. 봉사자가 그 주변 환경 정리까지 같이 하면서 네. 사비로 사료를 구입을 해서 길고양이 먹이 급여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은 사비를 이용해서 네. 노력봉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는 단순히 길고양이를 먹여 살리는 그런 의미를 넘어선 하나의 장치로서 의미가 있는데요. 배고픔에 굶주린 길고양이들이 개체 쓰레기 봉투를 뜯는 것을 일단은 줄여줄 수 있고요. 네. 급식소로 모여드는 길고양이들을 포획하기가 쉬워지니까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도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고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길고양이 급식소는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들이 발전기 울음소리, 영역 다툼으로 인한 울음소리 이런 네. 것들인데요.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현저하게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급식소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길고양이 급식소가 정말 많은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런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길고양이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은 이 지자체와 또 협회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무엇보다도 인식 개선이 사실 굉장히 시급하고 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개인 봉사자와 동물 보호단체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들이 동물 보호단체와 협업해서 네. 길고양이 인식 개선 홍보지를 만들고 통장님들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배부를 한다든지 또 행정복지센터에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급식소를 설치하고 인식 개선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서 함께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또 별도로 저희 협회 차원에서는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시고 또 동물 학대와 혐오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지역 위주로 해서 저희 단체 회원분들이 함께 나가서 환경 정리를 하시면서 인식 개선 홍보지를 나누어 드린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은 반대하시는 주민들만을 위한 그런 인식 개선만이 아니고 네. 올바른 돌봄 활동을 하면서 주민분들의 피해를 좀 최소화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길고양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활동하신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두 가지 정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난해 2020년 9월에 각 지자체들의 부족한 TNR 예산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중성화 수술이 시급한 길고양이들을 모아서 네. 대구시 수의사협회와 경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님 팀 그리고 저희 협회에서 함께 협업 봉사로 길고양이 무료 중성화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네. 현재 기준으로는
달서구에 있는 달서시장이라고 있는데요. 네. 달서시장에 개체수 조절 관리가 없이 먹이 급여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밀도가 높아진 길고양이들이 그 배설물 때문에 상인분들이 불편하심을 느껴서 이제 그것이 혐오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쥐약살포라든지 이런 네. 위험이 있어서 달서구에 있는 달서시장 상인회와 네. 협업으로 달서시장 내에 있는 길고양이들의 중성화 수술 지원 그리고 급식소 설치, 모래 화장실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 그리고 네. 또 상인분들이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공감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달서시장에 서식하고 있는 길고양이, 길냥이라고 하죠. 네. 그 길냥이들에게 귀여운 애칭을 좀 붙여줬어요. 네, 네. 그래서 달냥이라고 해서 쥐의 서식을 막아주고 또 낯선 개체들의 유입을 막아내는 그런 달냥이 순찰대의 역할을 주면서 네. 현판 작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달냥이 순찰대 정말 귀엽고 따뜻한 이름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도 달냥이 순찰대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길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하시고 인터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버리기 시작해서 길고양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어느덧 도심 생태계의 주요 일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길고양이는 영역 동물로 길고양이가 싫다고 해서 쥐약 살포를 통해서 죽여 없애거나 아니면 포획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내쫓아 버려도 그 빈 공간에 진공 효과가 생겨서 인근 영역에서 중성화되지 않은 낯선 개체들이 100%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길고양이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중성화 수술되어서 개체수 증식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길고양이들이 낯선 개체의 유입을 막아내고 더불어서 쥐의 서식까지도 막아내는 파수꾼으로서 그 털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급식소라고 해서 길고양이 봉사를 하고 있는 올바른 교육을 받고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돌봄 활동 봉사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함으로써 테러하듯이 길고양이 사료를 뿌리고 간다든지 하는 그런 불특정 다수의 길고양이 먹이를 주시는 분들의 그런 활동 자체를 조금 더 양지로 끌어내서 급식소라는 걸 통해서 좀 더 좋은 그런 따뜻한 공존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생명 존중의 가치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주민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길고양이 보호협회와 지역 캣맘들의 마음이 정말 잘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길고양이들이 도심 생태계의 한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이 사람 대구 길고양이 보호협회 이율리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